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끝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승부가 펼쳐진 곳은 선거 전부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도입니다. 개표 시작 이후 중후반까지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갔는데 한 5시 반쯤에 역전에 성공하면서 8,900표 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나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개표 다음 날 새벽에 선관위만이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우한 갤러리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논란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2020년 총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 교육감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강북구청장 선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일 선거 4, 5일 전에 있은 사전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공병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주목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20년 총선, 22년 대선, 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사전 선거의 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209만, 279만 8천 명 등 숫자도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심지어 작년 총선에서 낙선되었어야 하는데 당선되었다는 국회의원 53명의 실명까지 거론됩니다. 고민정이 9,188표로 패배한 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공개를 되지 않습니까? 네네. 2024년 총선에서는 최소 53명에서 57명의 지역구 의석수를 훔쳤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세석까지 합치게 되면은 최대 60석 정도를 민주당이 국힘당 몫을 가져갔다. 낙선인데 당선되었다는 국회의원 53명의 실명도 지역구 명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조작값에 따라 가짜로 투입된 표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조작값 4를 입력하면 48개 선거구의 실제 사전선거 득표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작값 4의 경우 진짜 투표자 3명당 1명의 가짜 투표자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당수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초반에 앞서다가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했습니다. 90% 정도까지는 이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종 표차는 1,430표. 사전투표에서 5,200여 표를 이긴 박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인천 연수울에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이 지역은 무려 24년 동안 우파 국회의원만 뽑아준 정말 진성 우파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파에서 혼자 나왔고 좌파에는 2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졌대요. 사전선거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이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넘고 민 후보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민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3,300여 표를 이기고도 사전선거에서 져 결국 2,800여 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통계학적 공리를 보면 모집단이 클 경우 당일과 관내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보통 10,000명 이상이면 큰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1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모집단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선거구를 보면 표처럼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당일, 관내, 기타 투표와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은 당일은 낮은 반면 사전선거 득표율은 1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은 높고 사전선거는 16%가 낮습니다. 대수의 법칙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대수의 법칙이 사전선거 조작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전선거가 조작됐다는 논리의 핵심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대수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스위스의 수학자이며 화학자인 야코프 베르누이가 최초로 증명하였으며 스위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심해용 드니 푸아송이 더욱 발전시키고 확률론 연구를 확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확률 변수의 분산 개념을 도입한 표트르 체비쇼프가 있고 체비쇼프의 결과를 더욱 강화하여 대수의 법칙을 엄격하게 증명한 안드레이 마르코프. 이들의 연구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대학 수학 교과서에 현대 확률론과 통계학의 핵심 정리로 오늘날 모든 수학과 공학과 통계학 전공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개념이 되었고 국제수학자회회, ICM, 미국 수학회, AMS 등에서도 인정하는 확률론의 기초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을 쉽게 설명하면 동전을 많이 던질수록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입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번 안 던져보면 앞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영상의 예제로 설명드리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66.7%입니다. 동전을 5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60%입니다.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앞면, 4번 뒷면, 3번 나오게 되면 57.1%입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많이 던지면 확률이 5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동전으로 실험한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동전을 10번 정도 던졌을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앞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반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100번 정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45%일 수도 있고 55%일 수도 있습니다. 1000번을 던졌을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48%에서 52%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옵니다. 동전을 10,000번을 던졌을 때는 49.5%에서 50.5% 범위로 50%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럼 부정투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한다면 왼쪽 표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투표에서 49%를 득표했다면 사전투표에서도 49% 근사치에서 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경우 다일 투표에서 51%를 득표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51% 초근사치에서 득표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지자체 선거,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까지 누군가에 의해 대수의 법칙이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49%를 득표하였지만 사전투표에서는 9% 가산된 57.97%를 얻어 당선하게 됩니다. 이제 대수의 법칙을 이해하셨나요? 아마도 좌파들은 아직까지 계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려줘야 이해를 할 것 같군요. 그럼 영상 계속 볼까요? 문제는 선거 결과가 대소의 법칙과는 터무니없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 서울 48개 선거구 모두에서 사전선거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10% 이상 앞섭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조분의 1이 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현상이 전국에서 발생합니다. 당일에서 이기고도 사전선거에서 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소의 법칙에 의하면 사전선거의 결과는 당일 투표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2대 총선에서요. 서울 지역을 내가 볼게요. 몇 명이 이겼는지 내가 볼게요. 서울 지역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48개 선거구에서 20명이 당선이 됐어요.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 28명이 당선된 거예요. 당일 투표는? 네, 당일 투표. 근데 관 내로 가게 되면 더불어당이 올라가려면 43명으로 올라가요. 국힘당은 몇 명으로 가냐면 5명뿐이 못 붙어요. 거의 6분의 1로 줄어요. 관 외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45명이 이겨요. 국힘당이 이긴 게 3명뿐이 안 돼요. 그럼 국외로 가봐요. 더불어민주당은 48개 선거구에서 47개 선거구가 이겨요. 전국 3,551개의 선거동에서 민주당은 100% 가까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전국 245개 선거구에서 사전선거를 모두 이길 확률은 2의 245 승분의 1. 이는 계산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수천 경분의 1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254개의 사전선거에서 모두 다 질 확률도 수천 경분의 1로 더 낮습니다.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다 이기고 국민의힘이 다 지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수천억 경분의 1로 수치상으로도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즉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선거 결과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마다 이런 통계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선관위는 선거 전에 2번,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직후 한 번의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은 정교하게 준비됩니다. 따라서 정확도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 전문적인 조사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비율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선관위 발표 실제 투표율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19대 대선에서는 6% 가까이 나더니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1대 총선부터는 10% 가까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디카프리오의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울부짖음이 가슴을 때립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흡사합니다. 학자들이 외부 개입이 없이는 이런 통계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심지어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선거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젊은 공학 박사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인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선관위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고 묻습니다. 선관위는 대소의 법칙에 대해 자신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 사전선거 투표값이 지밸류 값의 그러니까 당일 투표와 비교해서 지밸류 값의 2의 범위 안에 있다면은
그거는 그 두 개가 비슷한 거고 이해 범위 밖에 있다면은 그게 95% 신뢰 확률로 이거는 두 개가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대소의 법칙이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의 경우에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그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총 득표율이 57.6%인가 9%가 그렇게 나왔죠. 근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지밸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9.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확률이에요? 지밸류가 39.5라는 확률은 지구 탄생, 그러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가 탄생하고 바로 오늘까지 매일매일 로또 1등을 할 확률이 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뭐 태양이 갑자기 확장해서 폭발하는 그 확률이 이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밸류 값이 한 뭐 40 가까이 되는 값이 혹은 40보다 넘는 값이 전국에 전라도 지역을 빼고 4.15 총선 때는 전라도는 이상하게 대소의 법칙에 거의 유사한 값이 나와요. 사전선거랑 당일 투표가. 그것도 이상하죠. 전라도만 그렇게 나오고 다른 지역은 다 대소의 법칙을 어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지밸류가 다른 지역이 거의 다 40에서 뭐 54, 39,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로구 한 곳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확률이 동시다발적으로 단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138억 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로또 당첨되는 확률보다 최근 선거에서 나오는 사전투표 이상현상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부정투표가 없다는 건가요? 수억 간분의 1의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데도 부정투표가 없다는 건가요? 수억 간분의 1이라고 하면 너무 과소평가되었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백 극분의 1보다 훨씬 희박한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숫자에서 극 들어보셨나요?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수백 극분의 1은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다음으로 오는 숫자입니다. 전체 영상은 이영돈 PD 부정선거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